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또 예, 영어 중심으로 한 세계어, 고전어랑 현대어를 공부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원문인 이른바 구약 문자인 히브리어, 신약 문자인 헬라어, 그것을 이제 신학 원리에 풀어밝힌 라틴, 그것을 전제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도 아직 잘 모르는데 세계 모든 언어들을 고전어부터 해서 현대어를 망라해서 말한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있는 대로 제가 확인한 사실대로 큰 원리와 깨달은 바를 조금 풀어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낮추고 절박하고 흥미있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또 사귀는 계기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무슨 연구라는 거창한 건 전 싫고, 이로 배우는 거, 조금 공부하는 거, 그런 거예요. 다른 목적도 없고 다른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지금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종교를 넣건 안 넣건, 또는 어떤 자기의 무슨 목적을 관철하건 아니건, 그런 건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놈의 말과 글이라는 것이 도무지 뭐냐, 그것을 놓고 사람으로서 모든 자연 만물과 어떻게 이렇게 공존하면서 내가 짧은 휙 지나가는 일생을, 한 삶을 거느려 볼까, 조금 나은, 조금 보람찬 나날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처지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계 난다긴다 하는 언어 방면에 대가들이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하는 이 줏대, 주인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4번째 시간인데 이걸 처음 열어서 보는 분들은 요 동영상 끝까지 시청하실 때 마치고도 몇 번이고 복습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 뜻을 발판 삼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마음에 번뜩이는 그 예지, 인사이트,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태든 큰 진전의 갈림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가지고 샘플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영어 속에 문자, 역사, 사상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거 우리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영어 전공한다, 이른바 영어 영문학이니 다른 어떤 그런 영어에 대한 걸 해도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경우를 아마도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좀 여러 형편이 돼가지고 영어를 전공해서 연구한다 하는 학자들도 내내 마찬가지. 원인은 많이 있는데, 영어라는 이 문자, 영어라는 이 그 글자 자체가 얼마나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특징이 있으면서 엉망진창인가? 이게 또 코미디처럼 온 세상이 지금 세계 문자처럼 돼가지고 산골짜기 다람쥐부터 그냥 저 맨해튼 높은 건물 속에까지 활개를 치는가? 과연 그것이 뭔가? 문사철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언어 처지에서는 우리 정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찾기가 드물고, 그런 사람조차 정음이 지니고 있는 그 속살, 진면목을 맛본 사람은 더 없어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될는지. 이 정음이라고 하는 세계 총 모든 만물의 유산 중에 으뜸 자리에 있는 이 사람에게 주신 이 언어의 근본 원리가 담겨있는 이 정음. 자, 이걸 가지고 히헬라, 이건 서구 문명의 아주 정수예요. 걔네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고 깜짝거리니까. 히는 뭐냐면 구약 문자가 원래 아랍 문자인데, 현대 짝퉁 이스라엘 아이들이, 가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라고 현대 히브리어를, 걔네들 발음으로는 이브리트, 영어로는 히브루, 이런 말 가지고 활개쳐서 우리 이 신학계에서 번역이 그냥 히브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낱말인데 말입니다. 어쨌거나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헬레니즘의 아주 대표. 그 다음 이걸 다 묶어서
서양이 세계를 주름잡게 한 이 라틴이라는 아이, 이거 히헬라 고전이죠. 그 다음 이게 현대로 나와 있으면서 이러저런 걸 거슬렀을 때 오늘날 영국 중심의 뿌리부터 볼 때 독일어, 게르만, 그 다음에 불란서, 뭐 고을이라고 할까, 도고, 불어가 조그만 그 섬, 영국이라는 섬국 원주민과 침략자와 이러저런 우여 곡절 가운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독어, 불어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영어가 제일 이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고 굉장히 열등감이 서려 있는 아주 그냥 절치부심한 것이 깔려 있는 게 영어. 물론 독어, 불어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독불에 아주 지금도 심리 가운데 눌림이 있는 게 영어의 그 본토 속성이에요. 아무튼 히헬라, 이건 고전, 독불형, 현대 이 뿌럭지를 몰라요. 히엘라 자체도 모르고 독불형 가지고도 자기네들의 정체도 모를 뿐더러 히엘라도, 이건 그냥 완전히 히엘라의 노예들이에요. 완전히 꿈쩍 달싹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를테면 누가 영어를 한다고 칩시다. 그 앞에서 불어를 쓰면은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요. 불어가 대단히 뭔가 그 권력이라고 할까, 뭔가 그 세창기에 있어. 그 다음에 또 독어 앞에는 영어는 물론이고 불어도 아주 이게 눌림이 있어요. 이 두 아이들이. 근데 오늘날 현대 유엔이나 세계 이 정세 보면 독어는 완전히 그냥 영불한테 짓밟히고 있는 신세예요. 겉으로 볼 때. 요거를 잘 써먹는 애들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으로 일컬어지는 가짜 유대교, 하자리안 계열, 거기 뭐 투르키도 있고 이런 그런 애들이 종교 내지는 이 구약 히브리어, 에베르말 히브리어를 딱 하니까 독불형은 그런 애한테 그냥 꿈쩍을 못하는 현실이에요. 뭐 얘한테 뭐 가기 전까지 라틴을 오늘날 쓰는 게 교회 라틴만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주의, 로마 카톨릭이 얘네들을 부린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거 히랑 라는 서로 또 이게 관련이 있어요. 지금 고전어랑 현대어랑 영어를 공부하는데 아주 필연이고 원문 공부하는데 이런 상식은 잘 보고 주목해 보세요. 누구를 뭐 축혀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뭐 깔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제가 이 뿌럭지 구실하는 이 열쇠가 바로 정음이기 때문에 제가 가면히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제가 국수이라든가 우리 뭐 옛 문자를 뭐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 속에 배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꼬마 적부터 언어를 좋아했지만 21살부터 언어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생기면서 히엘라 독불형을 위시한 말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흥미있게 공부하는 주의걸랑이요. 그러니까 요거 라틴. 근데 재밌는 건 있죠. 참 이게 걷는 자 위보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에 달라붙어가는 자가 있다는 세상의 우스갯소리 우리 잘 알지 않소이까? 라틴이 이게 영어 못지않게 아주 열등감이 심해요. 라틴. 그러니까 라틴과 영어는 인간이 어떤 기계식으로 막 강제로, 나쁘게 말하면 조작했다고 할까? 좋게 말하면 어떤 문법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네 어떤 그 약점을, 열등감을, 피해 의식을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영어가 독불을 자고한 외형상법법 펀치를 썼건 전쟁을 했건 뭐 정치적으로 했건 장사치를 했건 독불을 시합한 건 이건 우리 주지 사실 아닙니까? 이 라틴이 특히 헬은 완전히 그냥 옴짝달싹을 못해. 그래서 라틴 한 사람 앞에 헬라어를 쓰면은 라틴이 주춤거려요. 권위가 밀려요.
알고들 계십니까? 그래서 독불형을 잘하려면 라틴은 아주 겉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굿이라는데 이왕한 거 헬라까지 해야 돼요. 헬레말까지. 근데 이 헬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성경 아람 문자에 대한 구약 히브리어까지도 이제 많이 이제 장난질을 놀았을지라도 아무튼 그래도 종교로 따지면 이게 구약 문자고 이게 신약 문자잖아요. 이 헬라스 말이 히브리어는 완전히 더욱 잽이 안 돼요. 엉터리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뭐 편집해놨건 뭐 했건 간에. 근데 이 히엘라 독불형을 자기네들이 다 몰라요. 자기네들이 누군지 모르면서 잘난 체하는 대표적인 6개 언어 문자인데 이걸 아주 한 반지로 날려버리는 게 정음이에요. 근데 정음을 누가 작살내냐니까 요런 아이들이 공동으로 딱 해서 일제, 이거 아니, 외놈들, 옛날에 그 외놈들, 지금 뭐 그 사람들 말고 옛날에 외놈들을 통해 가지고 정음을 계승한 척하면서 완전히 뿌리째 날려버리기 본격한 게 1910년이에요. 영국의 오다에 따라서. 요거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주시경 이하를 부려가지고 만든 게 한글이에요, 한글. 이걸 아는 사람이 영어 공부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전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우리 말뿌리. 배달결의 그 언어 문자, 배달결의 역사, 배달결의 사상을 나름 꾸준히 정말로 연구를 하면서 제 또래나 또는 저보다 좀 조금 앞설까 조금 적을까 저건 제 또래 해당하는 김하백이라는 분인데 서울대에서 영어 전공한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것을 아주 참 이 문자에 대한 것을 깊이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야 그분 빼고는 제가 아주 확고한 걸 잡은 것이었고 또 이 정음에 대해 그 나름대로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혼자 독학하다가 결정적인 도움받은 것이 정음으로 된 우리 15세기 문헌에서 아이디어를 따왔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서울대 공부한 기역 아무개인데요. 그 두 명이 가장 국어 전공자 둘 다 아닌데 놀라워요. 그리고 재밌는 건 둘 다 신학도 문외한들인데 나름대로 이것을 확립하려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땐 그냥 코올리기 수준이지만 나름대로 참 아주 그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알 수 있는 만큼만 해서 깔고 자기가 내가 추구하는 이 정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글들을 봤는데 가장 나아요. 그나마. 그 외엔 제가 본 바 들은 바가 없소이다. 영어에 대해서나 우리말에 대해서나 그걸 조금 이제 지나치면서 아무튼 정음이 이게 놀라운데 제가 지금 원어를 여기 지금 초보자들한테 지금 기본기만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레프, 베이트, 김멜, 알파벳, 감마 그게 다라니까요. 그 속에서 언어학 리롤이건 언어 뭐 실제건 세계어건 고전어건 우리 한문이건 싸그리 그 소리 원래에 담아서 성경의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놓고 신학한 사람이든 신자건 불신자건 우리 고유 배달결의 문명을 공부하고 싶은 분이건 언어에 좀 뭔가 한 맺힌 사람이건 이 외국에 좀 어떻게 뿌리를 좀 잡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씩 꺼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어떤 동영상이건 잘 들어보시면 뭔가 스파크 일어나는 어떤 시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열쇠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민을 정말 해보고 절박하고 절치부심해온 사람들이라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그걸 발견하고 찾았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흥분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조금 너무 이제 이거 설명하면 좀 짜증이 나니까 우리 한번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 뭐 발음에 또 초미의 관심자로 이렇게 또 뒷다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무식하게 라틴식으로 독일어식으로 영어를 발음해 보죠. 뭐 그냥 더 beginning, 그쵸? beginning, 그 다음에 good. 근데 미어에선 오자가 잘 안 나니까 good 그러겠죠. 그래서 또 이게 또 이상하게 뭐 God. 정확한 정음 표기는 곤란해요. god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그냥 God. 이게 모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이라는 뜻 가진 음소, 모음이라는 뜻 가진 음소 두 가지 소리 바탕이 있는데 여기에 빵꾸가 게 세 개예요. 정음 빼고 대한민국 한글까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요.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예. earth보다 알짝을 잘한다면 long으로 하면 되죠. 장음으로. 자, 이 1장 1절을 이걸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줄줄이 보면서 우리나라 말 속도로 우리나라 말 깨닫는 정도 이상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이 나라 말을 조금 맛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아니까. 이게 긴 문장이 아니고 짧은 몇 개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또 이게 뭐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무슨 뒤에 무슨 절이니 뭐 해가지고 긴 문장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어 이게 지금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성경인데 우리나라 그 엉터리 방송국인 식민지 경영 계획으로 급조해서 만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난공불락이에요. 좀 잘하려면 할수록. 왜냐하면 영어가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도 바뀌었고 지금도 아무튼 뭔가 그 고민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세계를 경영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어떤 마각이 드러날까 봐 쪽팔려서 불안해서 그런지 아무튼 계속해서 영국에서 쓰던 말이 미국에서 쓰던 말이 지금 세계 각곳으로 퍼져서 다 각자 그냥 나름대로 영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면 또 다 또 통해. 아무튼 멍멍이들의 세계 통역합시다. 금방 통하듯이 그런 장점 아닌 장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하는 건 전문가들이 자기네 그 노하우에서 돈벌이 하려고 음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그렇게 장치를 하기 때문에 영어 학자든 또는 무슨 이게 어떤 철학이건 심리학이면 뭐 과학이건 그런 용어를 가지고 티를 내는 거예요. 티. 전문 용어는 별 볼일 없는 걸 갖다 그냥 껍데기만 화려하게 해가지고 주눅들게 한다는 사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 알면 되겠어요. 영어 성경 벌써 첫 책, 첫 장, 첫 절에 딱 여기서 이 영어에 대한 게임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사실 요걸 가지고도 깐낸쟁이한테 초딩한테 중딩한테 고딩한테 그다음에 세계적인 이거 원문까지 했다는 신학자가 됐을지라도 그게 영국 사람이라고 했을지 이건 우리 걔네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정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노하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걸 제가 지금 조금씩 하는데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면에 이제 그 중점을 두고 하고 또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면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깔려서 이제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로 서구 문사철을 향하되 먼저 문자 방면 언어 문자 방면을 지금 향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 영어 공부하는 원리 외국어 공부하는 원리를 지금 오늘 14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할 말은 많고 지금 어떤 당장 토플 토익 점수를 올리고 싶다. 지금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외국에 뭐 유학을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억수로 많은데 제가 뭐 조금 뭐
말하면 제가 그런 형편에 맞게 아주 조금 조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도 늘 갖고는 있어요. 너무나 근데 선무당, 사람 잡는 선무당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방법이 됐든지 교자가 됐든지 사탕 발림으로 탁 미끼를 먹게 하는 그 허황된 장래 그런 계획 같은 것들에 빠지면은 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망합니다. 혹시 하나는 잠시 거품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금시 거품이 없어지고 빈 깡통만 남지 않소이까? 그렇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니 훈민정음 크부터해서 그거 가만히 읽고 생각하는 게 아주 훨씬 천배, 백배, 억만배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거, 내 거, 나 자신을 알아야만 남의 거 중에 뭐 그 나라 역사건, 그 나라 뭐 언어건, 그 나라 뭐 좋은 문화건 이런 걸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조절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나를 모르면은 내 뿌럭지를 모른다는 것인데 뿌럭지 중에 우리 언어, 우리 관습 이런 걸 아주 개무시한다는 거야. 그 사람은 영원한 그 떠돌이, 영원한 따돌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살았을 때 보니까 아이고 처참한 거예요. 처참. 자, 다시 한번 우리 소리를 내서 읽어보죠. 소리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일단은 엉터리 선생입니다. 어학, 뭐 고전어든 뭐 현대어든 회화든 문법이든 소리의 세계를 큰 근본을 잡고 있고 적절하게 이렇게 소리를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소리를 갖다 이렇게 쫙 강의시켜주는 선생이 아니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 소리의 맛을 안다는 건 정음의 원리를 아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정음을 전혀 모르든 뭐 알든 알면은 더 아주 금상첨화지만 모르더라도 소리의 세계를 하면서 회화 말쟁이 장터에 그 썩어 빠진 그 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 영어, 고급 그 나라 말을 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 말을 배우든 정통으로 배워야 그 나라 사람을 만나든 안 만나든 그 나라에 관련된 현대 문물을 뭐 보든 안 보든 그 나라 뭐 여행 가든 안 가든 굉장히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시간도 걸리잖아요. 한마디면 끝나니까. 그런 공부를 하지. 걔네들 아니 우리가 토백이 언어 문화 생활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린 급소를 딱 잡는 거야. 걔네들이 관심 안 두는 거. 그다음에 걔네들의 뿌리에 대한 열등감. 그걸 뭐 이렇게 부추겨서 놀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넌지 딱 하면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않소이다. 그건 분명해요. 미국 있을 때 아주 그 좋은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뭐 교제도 했는데 내가 이제 뭐 어떤 뭐 신학 교진 이런 고전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뭐 거기서 이제 뭐 어떠냐고 이러저러 이제 얘기도 이번은 이제 그 엘레나에서 그 조지아 텍에서 영어를 가르친 분이에요. 영어 전공하시는 분인데 아주 정말 아주 영어를 잘하세요. 아주 품위가 있고 밥이라는 애칭으로 이제 이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아주 좋은 면들을 많이 배웠어요. 미국 주류 사회에 속한 분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 히브리어 헬러 하니까 영국에서 온 이제 거기 또 이제 한 분 있었는데 그 학교에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뭐죠? 그거 보고 귀족의 자귀를 갖고 있는 분인데 아주 참 특히 이제 그거는 헬라어 전공했는데 아주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나보고도 이제 뭐 이렇게 이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원문을 한다고 할 때 바라보는 눈초리랑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재밌는 건 미국 애들은 히브리어를 못해요. 교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다는 게 이제 헬라식으로 그냥 영어식으로 이렇게 아주 근본 주눅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지만 미국 사회 밑바닥에 전체 주름 잡는 거엔 짝퉁 유대인들이에요. 뭐 법조계가 됐건 뭐 경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본이고 종교계통까지 유대인.
그러니까 신학생들 미국 애들은 헬라어는 좀 이제 한운동 하는데 히브리어는 잘 못해요.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소리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걔네들이 볼 때 내가 쓰는 영어나 이런 건 묻질 않아. 왜? 가만히 있어야 자기네 본전을 찾으니까 특히 성경 관련된 거.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 자랑 아닌 자랑만 했는데 이 소리가 중요한 거야. 이왕 뭐 나온 김에 좀 용기를 드리죠. 제가 우리 꼬마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초딩 들어가기 전이었나 초딩이랑 그 큰 아이 둘 다 이제 사는데 아무튼 7살 때인가 이놈 좀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책 읽기를 안 해가지고 둘째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물론 우리 말로 된 걸 먼저 봤지만 책 읽기가 외국어 배우는데 결정타라는 사람 저를 아주 뼈저리게 아주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된 책과 이런 것이 늘 장난감처럼 손에 잡히고 읽기 좋아하는 이 버릇이 된 사람들이 외국어 해야 돼. 필요하면은. 그럼 이건 어마어마해요. 똑바로 이제 교육 방식을 지도를 받기만 하면 바로 그게 뭐냐면 파닉스예요. 파닉스. 이거 되게 20세기 초기에 이제 1차 대전 마무리 짓고 이제 세계를 재편해서 세계사를 마무리한 그쯤에 굳히기로 한 것 같은 이 파닉스 말이에요. 이거. 야, 그러니까 이 소리 그렇죠? 소리로 하는 건데 소리 중에 어떤 소리의 그 바탕 소리, 자음모음이 어떻게 연결돼서 소리는 어떻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문자 표기는 어떻게 되나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뭐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어떤 특정 좀 기성교에서 좋아하지 않는 거기서 미국 거를 수입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히트치는 거고 어떤 면에 한국 어떤 회화라고 할까 어떤 꼬마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준 한 단체예요. 파닉스 잉글리시인데요. 제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 가르칠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 7살 때 큰아이한테 그걸 이제 시켰더니 조금 흥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둘째는 동이상형을 시키질 않았어요. 두 살 어리니까 이놈이 어깨 너머로 들었는데 발음이 더 정확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어깨 너머 공부하는 거랑 이 둘째의 그 스타일은 그 좀 생존 본능과 어떤 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 둘이 이제 중학교 마치고 이제 그다음 하나는 이제 있다가 미국을 이제 가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결과를 딱 느낀 것을 볼 때 영어를 처음에 접할 때 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니 영어라는 것을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걸 무슨 뭐 꼭 공책에 써놓고 확인 안 되는 것보다 이게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가야 돼요. 주위에서 요걸 봐야 되겠죠. 꼭 꼬마들 이런 게 잘 안 되고 알아도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임의 조작은 불가능하고 사람이 망가지기 100% 가능성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돼야 돼 이게요. 물론 꼭 꼬마니까 이제 그 장점을 보고 이제 이렇게 푸시해 주기도 하는데 누가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날라가요. 근데 요 동영상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성경을 원문으로 똑바로 하는 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 배달결에 문사철로서 서방에 문사철을 깔고 히브리 헬라어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로 아시면 되고 너무나 선무당이 많은 우리나라 그 외국어 특히 영어 방면을 통해 제가 이걸 지금 꺼낸 게 오늘 14강째인데 그렇게 아시고 들으면 돼요. 딱 갔는데 거기 뭐 딱 가면 이제 뭐 언어 이제 뭐 돼야 수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에? 그 코스를 동시에 이제 학교 가니까 그 반도 이제 하게 하더라고요. 수업도 그냥 듣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개인데 거기 한국 아이들이 가가지고 빨라도
6개월 가지고 힘들고 대략 1년 또는 어떤 애들은 적응이 안 되는 애 빼더라도 2년, 3년, 벌써 근데 2년, 3년 지나면 뭐 학년이 올라간 등 많은 등 문화 충격도 있는데 심각해. 그러면 한인 사회들이나 자기네 부모들이 되게 모든 것이 갖춘 사람이 같냐면 뭐 외교관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어떤 그런 아주 극소수 사람들 빼고는 이거 정말 빚내서 가다시피 하고 기러기들이 춤을 추고 정말 난세예요, 난세. 그 참상은 거기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또 거기 수많은 사람이 갔다 왔는데 그 참상을 잘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누구 발리자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어른들이야 뭐 이왕 살았으니까 뭐 한다고 하지만 1.5세대, 1.2세대 같은 일컬어지는 그 아이들의 장르는 지금도 정말 제 눈에 밟힌단 말이죠. 너무너무나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다 날아간 거야. 아니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집 바깥에 나가면 새지 않는답니까? 우리네 조상들의 그 격언 속담은 너무나 놀라운 말들이 많아요. 성경스러운 말들입니다. 일반은 종에 속한 거지만 너무너무 전 그런 걸 좋아하는데 가가지고 이놈들은 금방 뭐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수업도 이제 작은 아이가 더 빨랑 적응해서 아주 금방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은 뭐 한 학기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인데 뭐 대강 거기서 그냥 한 3개월 지나니까 웬만한 하고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수업도 이렇게 적응이 되는 거로 봤어요. 근데 그 큰 아이는 뭐 그렇게 공부에 뭐 열심히 하지는 않았고 작은 아이는 정말 피나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상위 큰 클래스 아이들이랑 뭐 스터디 그룹도 하고 아예 그냥 고등학교를 한 학기 당겨서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대학도 가가지고 한 학기 당겨서 세 학기 반만에 했어요. 대학 들어간 소감이 거기 이제 공부 미국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걔네들한테 뭐 꿀림이 없었는데 대학 가니까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3개씩이나 알바 잡을 하면서 그걸 했으니 피나게 한 거죠. 좋아하니까 지금 누가 뭐 시켜서 하겠어요? 그런 추억인데 그 초점이 파닉스예요. 소리 원리로 한다 이거야. 소리 원리로. 그건 아주 기본 상식인데 한국 교육부에서는 한국 옛날 영어 교사들은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이 없고 지금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보는 거야. 외국인으로 한국에 오는 원어민 교사들은 거의 다 엉터리 방송국들이요. 우리나라 말을 잘 관심 있게 하는 한국 사람이 훨씬 잘 가르칩니다. 원어민 품성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시고.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나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배우려고 하니?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는 걸 점점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너 지금 어디 사는 것부터 해서 어디서 배우려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배우는 이게 선생이 중요하고 그 다음 교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본인이 먼저 중요하지만 이거 추천드릴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다 그냥 쪽집게로 점수만 내고 증만 따면 된다는 식이지 죽은 공부, 망하는 공부를 배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서방 중심으로 볼 때 그 아까 말한 히엘라 같은 고전어도 우리 정음 체계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언문 있지 않습니까? 언문. 그다음 우리 한문 있지 않습니까? 요건 아주 정말 필살에 아주 양날 칼이에요. 아주. 언문이 조금 이제 좀 피폐질 때 만든 게 바로 한문이거든요. 한문.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정음책의 완성이에요. 언문과 한문. 요렇게 말해야 되고 요걸 잘 습득해야지만
우리나라 배달결례가 뭔지, 배달결례 문자가 어떻게 생긴 건지, 배달결례 역사에 관심이 생기고 배달결례 선조들의 그 어리 배 있는 그 우리 문헌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사상을 접수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다음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네들한테 꼬붕이 라틴이에요. 그러니까 히엘 하는 사람을 라틴이 제한 못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신약 원문 성경에서 그 당시 막 아주 그냥 콜리게는 뭐 조그만 마을로 흩어져 있던 그 게르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통합한 거예요. 성경 번역, 신약 번역을 통해서 완전히. 그 뒤에 바로 영국에서도 이제 틴데이라는 사람이 그전 한 뭐 150년 앞서는 위클리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또 이제 원문에서 신약까지 번역하고 구약 한동안 하다가 가톨릭한테 잡혀서 화형당했어요. 이 종교개혁하면 자기네 나라 말로 히브리 헬라어에 있는 원문을 라틴을 넘어서서 라틴이 번역 못하게 했거든요. 라틴이 쓰는 거 라틴 성경을 일명 불가타라고 하는 이거밖에는 오늘날도 성경 원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본보다도 딴 거 다 인정하죠. 라틴 불가타만 최고라고 겉으로는 뭐 다 각 나라 번역해도 좋다고 지네들이 뭐 인정하고 안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뻥인데 지금도 라틴 불가타를 최고로 칩니다. 이걸 오늘의 이제 뭐 영어 라임 성경이든 다 해가지고 뒤로 이제 각 나라 말 번역을 이렇게 인정하는 듯하면서 세계 번역 성경 펴내고 파는 성서 공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죠. 아무튼 근데 루터 그다음에 깔뱅 같은 사람이 깔뱅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독일어, 프랑스 말, 틴데일 영어 이 독불형 가지고 라틴을 격파한 사실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잠깐 좁은 곳에서 조금 반짝했고 그다음 이걸 그 동시에 이걸 뒤집어 엎은 게 누구냐면 이그나시우스 로열라가 예수 사회를 만들어서 그냥 온 세상을 오늘날까지도 다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선교한다는 미명으로. 그래서 선교라는 것의 흉계가 그런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한국교회에서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 방면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깊게 성경 놓고 심각하게 연구해 보셔야 돼요. 이거 서구 문사철, 서구 고전어랑 서구 독불형의 관계가 어떻게 세계사를 지난 500년 동안을 이어왔는지를 종교개혁 이후 이걸 엎어버리는 반종교개혁이 딱 돼가지고 벌어져 나간 인본주의에 대해서 그 나온 게 18세기입니까?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와 이 종교개혁 당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거. 산업혁명이 쉽게 말하면 물질주의, 인본주의잖아요. 성경도 다 그냥 파괴되고 원문이고 성경을 다 그냥 왜곡시킨 그 바탕이 이루어진 게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400년 사예요. 물론 다른 좋은 거, 다른 특수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제를 놓고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틴이 히엘의 꼬병이라는 사실, 라틴을 제압하는 거 원문을 똑바로 하면 되는데 원문도 지금 다 라틴의 앞잡이들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개신교가 됐건 유대교가 됐건 뭐 보수가 됐건 히엘을 가지고 라틴의 시인복으로 전락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아무한테나 아무 책 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배웠다간 영혼이 날아갑니다. 차라리 불신자가 날지도 몰라요. 근데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아주 소수만 배우는데 전혀 모르더라도 발음이나 배워도 이 사람이 진짜로 원어를 배운 사람인가 엉터리로 배우고 속이는 사람인가 소리 들으면 분별할 수 있게 소리를 해도 듣자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걸 동영상을 코로나 시대에 제작하는 거예요. 그냥 원고 없이 그냥 다 지금 이것도 원고 없이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기 이런 거 말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제 앞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이 영어를 가지고 문자를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 뭐
한글도 잘 모르지만 영어도 잘 모르는데, 왜냐면 히브리어 헬라 한다잖아요. 히엘라 한다는 거 소문이 그냥 과장되게 퍼져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오히려 그냥 동료나 교수들이 시기를 해요. 아니 누가 뭐라고 했나? 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히헬라랑 독불령이 겹치락 하면서 정치, 종교, 경제가 한 몸체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 무지랭이 같은 소시민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식의주를 장악했고, 더 이것을 구축해서 문사철까지도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를 굳혀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 이런 흐름과 지금 세계 그동안 짧게 500년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현대 문화가 뭐냐 하는 것을 알면서 배울 수 있는 만큼만 배우고 이걸 잘 절제를 하죠. 누가 한다니까 간다고? 미국 유학 가서 제대로 된 사람이 1%나 됩니까? 안 됩니까? 찾아볼 길이 없어요. 뭐 하버드를 갔다 스탠포드를 갔다 들어가면 뭐해요? 별 볼 없는데 뭐 가끔 보니까 뭐 나온 사람도 있다는데 나왔어요? 미국 주리 사회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니에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400년사를 꿰는 사람이래 알아요. 야, 미국 주리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나쁘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좋게 생각하면 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럼 벌써 우리나라 국적과 태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 사회에 그냥 완전히 머리는 까만 한국 사람이면 아예 거기서 파묻혀 버려야 돼. 혼인도 이제 그 속에 주류 여인네랑 혼인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결정타죠.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미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워싱턴이나 뭐 캘리포니아 이렇게 발을 디뎠다?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동안 여기서 뭐 영주권이니 뭐 시민 이건 이미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여행 간 사람도 그런 게 물이 밴다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저도 한때 그걸 아주 경험했어요. 나는 정말 한국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가서 사는 동안 그 좋은 뭐 광복절이니 추석이니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넓은 땅에서 그 뭐 관심이 없는 거야. 한국 정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제가 뭔지, 신문이나 뭐 소식 자체도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 뿌리를 내리고 아무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야, 정말 시간이 좀 가쯤하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영국사를 잘 아셔야 돼요. 세계사 축소판이에요. 어떤 면에. 영국을 전 대빵 안 좋아합니다. 근데 관심이 대빵 많아요. 영국이 이제 이렇게 신학한 사람들, 영국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아니 그 뭐 좋은 거 배운 것도 있는지 모르는데 영국에 그 나쁜 것이 배버린 사람들이 돼. 그 언어와 문명이 미치는 힘이 본인들은 잘 몰라.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외국 가기 전에 외국에서 학문하기 전에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 우리 언어, 우리 역사의 기본은 닦아야 돼.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 근데 친구는 우리 볼 때 고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오래 간다는 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까지 마치고 공부할 놈들이나 또는 특수하게 어떤 분야 할 그런 사람 극소수만 가서 잘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 위해서 세계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 돼요. 갔다 돌아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주 특수한 극소수 말고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공중에 떠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백성도 아니고 뭐 말은 못해. 또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그러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외국 가서 살거나 외국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한국의 토종 의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뭐 욕하고 칭찬하고 함부로 그럴 필요 없어요. 딴 나라 사람이니까. 또 양쪽에서 이게 중간 경계인처럼 헤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헤매는 구석이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다음 이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 영영 그냥 이 좌우를 분간도 못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 잘 살았으면 그나마 좋은데, 이건 뭐 가서 그냥 엉망진창인 사람은 이건 폐인되기 십상인 거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났건 못났건 이 땅에서 그냥 고추장, 된장, 응? 먹고 그냥 김치 깍두기로 버무리는 게 멋있어요. 물론 세상 동향에 대해서 자기 그런 만큼 하는 일만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동영상은 아니지만 영어에 관련된, 원문에 관련된 어떤 동영상과 요 한 동영상을 견져보시라고요. 제가 말한 요걸 점점 기초를 닦고 그 숱한 뭐 소문난 모든 걸 보세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엉터리 방송국에 그냥 헛소리로 꽉 차 있을 겁니다. 확신이에요, 이거는. 언학이 됐건 신학이 됐건 문명에 대한 이야기건 도움되는 건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동영상 그런 것도 잘 올리지도 않아. 왜? 클릭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또 천박해서 그런 거 하지 않죠. 저도 지금 코로나 시대 특별히 그냥 그 우리 아는 사람 중심으로 원문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시작했던 게, 이런 거 감히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영어에 대한 그 공부하는 원리라고 거창한 타이틀 가지고 몇 마디 하게 된 겁니다. 영국사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뜻밖의 한국에 없어요. 방대해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히헬라 독불을 깔고 이 영어를 서술해 줘야 되는데 간단치를 않아요. 그 여긴 피어린 역사예요. 돈벌이 가운데 그 벌어지는 해적질, 그 식민지 침투와 맞서 싸운 거, 세계 UK라고 하는 거 지금도 제일 큰 동아리예요. 영연방이라고 하는 거. 좋든 나쁘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해방투쟁,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수백 년의 노예 생활에 적어도 300년 이상이에요. 그다음 어떻게 눈 떠서 16세기 온 세상의 식민지 경영을 하게 됐잖아요. 과학의 발달과 어찌됐건 이게 바로 영미어의 속살이에요. 한 맺힌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모든 나라들은 완전히 그냥 노예식으로 생각하는 게 영미어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미어와 영어의 어떤 묘한 또 그런 관계도 이걸 뿌리채 통째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영국이 영연박이고 미국은 원래 식민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정치적으로는 뭐 대영 제국이 몰락하고 뭐 미국도 지금 뭐 내리막길이 어떤 썰들이 있지만, 아무튼 현재 기축통화 하나만 보더라도 달러예요, 달러. 세계 모든 나라들이 뭐 어중이 떠주니까 다 영어를 하잖아요. 뭐 잘 못해도 그냥 옷에 그냥 칫솔에 전부 다 그냥 양말에 반지까지 영어 글자로 돼 있는 것이 현재 세계의 참 희한한 세계예요. 그 섭리를 깨닫고 영어에 다가서야 돼요. 영어의 영미어의 속살을 아는가? 영국은 뭐 항만한 땅입니까? 자본 조그만 섬나라인데 미국은 참 땅이 커요. 근데 미국이 뭐 세계로 제일 큰 땅은 아니고 아무튼 땅이 커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소리의 세계도 뭐 많죠. 영어는 그 통치하기 위해서 영어가 굉장히 단순한 언어예요. 단순한 언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독재 언어예요. 문법이 아주 사람 잡고, 그렇게 그걸 뚫지 않으면 주류사회에 금수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창설 없는 감옥 노예들의 다 거기 통치하는 사람이건 저 시골 농부 할배건 다 그냥 뭔가 자기네들이 깔아놓은 거기에 다 그냥 쓸려다니고 있다니까. 요거 꼭 영국사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가 이게 묘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각자 자기네 종족의 이 역사 서술들이 다 강해. 이 사람들이 네 칼라만 보더라도 원래 이제 저 7족 속의 연맹인데 여기 이게 독일어의 영향, 불란서 말의 영향, 더 라틴 말의 영향 이걸 다 뚫고 나온 게 영어예요. 이 옛날 영어랑 지금 영어는 계속 뭐라고 할까? 옷을 갈아입는다고 할까? 돌연변이라고 할까?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 중요한 게 영국상, 우리 한국상을 제대로 짚어야 돼요. 한글은 식민지 시대에 나타난, 우리나라가 뿌리째 언제 송두리째 날아간 뒤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거기에 갔다 온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계속 가다듬어진 게 해방 전까지고, 해방 이후는 또 인정한 지 전폭으로 미국 중심으로 그냥 전개된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이거 뚫고 우리 배달 말글을 정음체계로 공부해야 영어를 위에서 주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히엘라 독불형을 제압할 수 있는 거 제가 정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확신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귀게.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 번역사. 이건 모든 거 번역을 대표해서 한 가지만 말은, 이 영어 성경 번역사를 폭넓게 잘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일본 아이들이 어떻게 영국과 아주 가깝거든요. 네덜란드, 영국이랑 가까운 게 일본 군국주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아닙니까? 거기에 뒤에 부추긴 것이 예수회예요. 예수회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깔린 아까 말한 히헬라 독불형,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잘 연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펼쳐지는 각 유럽이건 동아시아건 남미건 수많은 전쟁이 어떤 조약을 어떻게 세우게 되고, 그 뒤에서 라틴인 이 예수회를 앞장 세우니 로마주의가 어떻게 기득권의 한 자리를 차지했는가. 여기에 영국을 중심한 유럽, 그 다음에 짝퉁, 기생충, 유대교가 짝퉁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여기다 숟가락을 얹었나. 이게 종교개혁, 산업혁명, 드디어 마침내 AI 시대. 이건 예측버릇이. 여기 핵심은 언어예요. 물론 언어가 잘 이제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전기, 전자, 전기, 전자의 원천 중에 대표가 물이에요. 물. 전기, 전자. 이게 충만할수록 AI가 사람 짐승원에 넣고 구경할 날도 멀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게, 오늘도 보니까 러스크가 2026년 안에 만 2년 안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넘어선다. 그렇게 지금 예측 장담을 했어요. 어저께 한 소린지. 자, 이런 차제에 우리 조금 더 요거 우리 한번 보고 이제 마칠까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료는 저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거 느낌 와야 돼요. 인자 어명이 다랑 비기니까지 하고 끊어야 되고, 이 문장의 실질상 총 대빵은 갓이에요. 갓. 이게 뭐죠? 이름이잖아요. 이름. 어떤 성깔과 어떤 속성을 지녔는지 이렇게 GOD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게 독일 아이들은 고트라고 합니까? 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그 다음에 이거 creative. 이게 분사가 아니는 동사잖아요. 동사. 이게 아주 이 갓을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비소 노릇하는 게 크리에이트예요. 갓을 보려면 크리에이트를 넘어서지 않아요. 요 범위에서. 왜냐하면 갓 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시고. 근데 이거 크리에이트랑 이걸로 딱 쪽집게처럼 이걸 딱 해서 찍어주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트 대빵 중에. 그러니까 갓보다 이거 크리에이트 그 뒤에 있는 말들이 이것도 크리에이트의 이 소나기에 들어가고, 물론 이거 디 헤븐이나 디 얼스가 이게 다 강력하지만 요것과 서로 그런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이른바 이 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런 이 관사, 정관사는 또 뭐냐 이런 거. 문법이라는 것은 또 뭐냐.
문법은 없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이라고 하지 말고 문자 원리. 법자도 함부로 쓰지 말고. 왜냐하면 문법 보게 되면 문만을 강조한 거예요. 문. 이거예요. 글이요. 글. 소리 없는 글이 어디 있어요. 소리가 엉망진창인 걸 컴프레션이라고 문법이 더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니까 영어라는 말 가지고 그냥 강제하다 보니까 세계 식민지 경영이라고 할까, 깡패같이 군사 전략이라고 할까, 오늘날은 돈 기축통으로 장난 노는 거 다 이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뒤통수 치기도 하고 공갈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못 나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